이제 14강으로서 이제 미학의 영향입니다. 그동안에 했었던 그 미학이 어떤 영향을 지금 이 사회에 미친가, 현실 세계 속에서. 학습 목표는 14강의 학습 활동을 완수한 학습자는 새로운 시각에서의 미학이 과학, 윤리도덕, 종교, 그리고 예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삶에 적용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과학의 영향입니다. 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도 이 학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과학을 맹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을 맹신하게 되어 있어요. 자연의 법칙이죠. 그러면은 과거에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과학 안 가르쳤어요. 사람이 실천에 대한 부분이고 윤리도덕이었어요. 학교에서 커리큘럼 자체가 윤리도덕만 가르쳐. 사람이 어떻게 인사를 잘해야 된다. 그것만 가르쳐.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성균관에서 가르치는 과목이 사서예요, 사서. 사서를 중심으로 해서 뭐 약간의 뭐 교양 과목이 있고 뭐 기타 과목이 있고 뭐 했지만 사서가 중심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과학, 학문하잖아요. 학문은 전부 다 과학입니다. 근데 그 많은 과학 과목 중에서 유일하게 뭐 하나가 떨어져 나왔는데 철학이에요, 철학. 철학만 외돌토리로 지금 떨어져 나와 있어요. 옛날에는 철학이 이 과학을 전부 다 품고 있었는데 한 18세기 정도 이 경험론이, 인식론이 엄청나게 그 경험을 갖다가 하위의 그것으로 봐요. 형이하학이다. 자기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적이고 이런 것은 무지하게 고급스러워. 기분 나빠서 나와버리는 것 같아.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이 결과는, 그러니까 철학 없이 그냥 혼자 완전히 독립해서 나와버리다 보니까 혼자 가면 안 돼요. 과학도 혼자 가면 안 된다. 철학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이 과학도 떨어져 나왔는데 옛날식의 그 철학 가지고는 지금 현대 과학이 만족스럽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철학도 상당히 업그레이드된 그것이 바로 미학입니다. 미학. 옛날에 과거에 그 철학이 과학을 그 나름대로 컨트롤을 해주고 뭔가 이 방향성을 만들어주고 그럴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그 구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기 들어서는 과학이 기술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과학 만능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과학은 사회에서 절대적인 신뢰를 지금 얻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은 이 사회의 경제, 산업, 군사 뭐 이런 거 발전에 아주 크게 관여를 해요. 21세기에 봅시다. 현대 과학의 관심 분야가 지금 뭡니까? 21세기 와서 나노 센서, 나노 사물 인터넷, 지금 현재 차세대 배터리, 블록체인, 자율주행 자동차, 그런데다 인체 장기치, 뭐 이런 것이에요. 태양전지, AI, 개방형, 인공지능, 이런 생태계.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지금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인프라랄지 이런 거 보면은요, 세계가 나아가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앞서간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저쪽에서 지금 21세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그거 참 나도 신기해요. 21세기, 그러니까 2000년대 그 이후에요, 모든 게 전부 다 그 디지털화 되면서 갑자기 그 차원이 달라져 버리면서 기존에 있었던 아날로그식 그런 것들, 뭐 뉴턴식이죠. 뉴턴식의 그러한 어떤 그 기초과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차원이 달라져 버렸더라고. 그런다고 해서 그 기초과학이 필요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자, 한번 봐봅시다. 이제 문제점 한번 봐볼까요? 이것이 바로요, 결정론적인 자연관이에요. 그러니까 20세기 이전에 이 결정론적인 이 자연관에 대한 게 아주 팽배해 갖고 있어요. 자연세계는 인과관계에 의해서 과거하고 미래가 모두 이렇게 결정된다라는 그런 결정론이에요.
근데 이거 뭐하고 연결되냐면 낙관적 과학주의로 연결돼요. 이거 한계가 있거든요. 이 과학이라는 게 알매 원천으로 해서 기술 문명의 발달은 뭐 산업을 발달시켜가지고 뭐 18세기 정도만 되더라도 지상낙원 과학의 이거였어. 과학 유토피아 뭐 이런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사라진 것은 19세기 말에 사라집니다. 19세기 말에 세기말이라고 해가지고 그때 이 과학이 이거 참 큰 재앙을 가지고 올 것이다라고 많이 예견을 했는데 진짜로 1, 2차 양차 대전이 오면서 과학에 대한 이제 경각심이 가져져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이론적인 또 배경이냐면요. 상대성 이론 이후에 그러니까 뉴턴의 과학이랑 인간론이에요. 이것의 한계점, 문제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반증주의가 있습니다. 이건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과학 세계에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전부 다들 과학을 갖다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이 반증주의자들은요. 과학이 믿지 마라 이것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과학적 방법은 개연적인 알물 개연성이 있어요. 뭐 진짜 이렇게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거 이거 좀 의심 한번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 경험론에서 이제 귀납법적으로 했던 그 베이컨 이후에 뭐 로크도 인간 오성론으로 해가지고 뭐 참 과학이고 뭐 경험이고 이거 참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영국 사람들. 근데 흉이란 사람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회의했잖아요. 그때는 이제 회의로 끝났지만은 지금은 진짜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있어. 왜 반증주의에서 이거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 사물들의 성질에 이것은요 과학이라는 거 인과성, 연결고리 뭐 이것을 밝혀줄 일 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자 이제 해결점은 뭐예요? 일단 생존하는 것이 급선무죠. 이제는 옛날에는 앞으로 이제 이거 참 문제가 있겠는데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지구 생명의 시계침이 2050년 정도 돼버리면은 이게 이제 이게 아주 재앙이 벌어진다고 그렇게 하네요. 그런다고 하면 과학이 만들었던 거 이것이 창조한 것이고 발전한 것이었습니까? 혹시 우리가 편리하기는 했지만 이거 파괴된 것 아닙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과학주의라는 게 지구를 차근차근 좀먹고 결국에 지금 우리가 2050년에 뭐 지구가 거의 막 그냥 뭐 이대로 가버리면 어떻게 된대나요?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해야 된다는 거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해결점은? 그리고 새로운 가치 사상인 이 미학이요. 이거 과학 철학이에요. 가치 철학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치 중립에서 가치 지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이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것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책임도 묻지 않아요. 가치 중립이에요. 과학자들이 해놓은 것은 책임 안 져요. 앞으로 재앙이 있든 없든 간에 그냥 괜찮아 이렇게 말해요. 과학은 존재 세계의 사유로 하는 그 방법적인 인식 정도 아닌가요? 방향과 목적 없는 과학은요, 지금 앞에서도 말하지만 자연 파괴 주범이에요. 그런데 미학을 통해 가지고 가치에 대한 판별력, 그래가지고 방향 전환해야 됩니다. 공생공영이잖아요. 공생공영이라는 목적성만 있으면은 미추에 대한 것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아름답고 어떤 것이 추한지 잘 모르거든요. 남을 갖다가 이렇게 막 가서 침입하고 무기 가지고 해도 나만 주면은 나는 행복하니까 괜찮고 상대방 입장 생각하지 않아요. 공생이라는 것은 상대방도 나도 살고 그 입장에서 우리가 좀 가치 있는 것을 놔두고 우리가 아름답다 안 아름답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의 자연세계에 대한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성을 위해 새 출발해야 돼요. 자, 그 다음 윤리도덕과 이제 종교에 대한 영향입니다. 자, 이것은요. 현대 윤리도덕 현황 어떻습니까? 현대는 완전하게 글로벌 사회예요. 각각 문화가 아주 다양해가지고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그 특색을 인정하고
지금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 이제 코로나로 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서로 이렇게 교통편이 이게 통제가 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아주 그냥 손쉽게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인종을 우리 그냥 바로 그 주변에서 이제 뭐 그냥 완전히 소위 말해서 에트닉이라고 합니까? 외국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종 그러지만은 여기에 대한 차별성이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프리카 같은 데는 엄청나게 기아하고 빈곤에 시달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인종에 대한 것도 있고요. 선진국, 후진국에 대한 차별 갈등, 이거 국가주의가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아주 심하더라고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현대 종교가요. 종교의 의도는 나쁜 것 없습니다. 절대 나쁘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하고 손잡고요. 이제 종교라는 것은 뭔가 좀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그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하고 손을 잡았다 하면은 이게 이제 뒤에가 이제 폭력을 뒷받침으로 해갖고 그 도구로 해가지고 이 종교를 이용하는 것, 그것이 문제죠. 종교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국가 권력이랄지 이런 것하고 같이 손을 잡게 되면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겉에 보기에는 얼굴은 좋은데 그 이면에는 칼을 가지고 들어와. 종교인이 칼을 가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교하고 이거 종교 일체 무슬림은 그 교리가 아까 내가 그 앞전 시간에도 말했지 않습니까? 알라 외에는 뭐 믿지 말라고 한 그것을 갖다가 충실하게 교리적으로 따르다가 보니까 칼 가지고 그냥 갖다가 그 상대방을 갖다가 진압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또 안 됐을 때는 테러하고 서구 제국주의 뭐 이거는 역학관계가 있어요. 뭐 지금은 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의 분쟁이라는 것은 뭐 엄청난 갈등 구조가 있어요. 내가 앞전에도 이거 미학사에서 한번 지적을 하긴 했는데 이 기독교가 사랑이 최고 이념이잖아요. 지금 자본주의에서는 이제 자유가 최고로 이념인데요. 아무튼 기독교는 사랑이 최고 이념이에요. 성경에는 신이 인간을 창조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 이념을 갖다 줬어요. 분명히 줬습니다. 그 뭐 축복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공생공령인데 그게 바로 최고 이념이에요. 신이 준 이념이요. 그런데 이런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 자체가 이념이 되면은 이거 안 돼요. 사랑 자체가 이념이 아니에요. 공생공령이 이념이고 그 속성, 방법이 사랑하면 미가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사랑하면 미가 결정돼서 행복이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종교가. 그래서 사랑하면서 주체와 대상이 없는데도 무조건 사랑하다 보니까 공허하고 이런 것들 이거 공허한데 이것은 옛날에 그 플라톤 관점론을 수용해가지고 아우구스티누스가 중세 때 신학으로 이렇게 정립을 해갖고 교류화시켰거든요. 상당히 불편하고 갈등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뭔가 그 결핍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사랑해도요 갈등이 나옵니다. 꽃 속에만 있어도 갈등 구조가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마이다스의 손에서 전부 다 황금으로 만들어진 그것도 황금만 있으면 못 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자, 문제점은 본래는 인간의 행복이 목적임에도 아까 윤리적인 것은 윤리 법칙의 의무론적인 입장에 서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절대성을 갖다가 대입시키고 권위를 부여하고 또 꼭 행해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건 문제잖아요. 그리고 이성 중심의 합리적인 윤리, 도덕, 종교는요 한계 상황이면 무질서고 갈등입니다. 감성 쾌 불쾌를 갖다 경시해버리면요 이거 행동윤리 갈등의 원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뭐 거기서는 어떻게 부부 유별하고 어떻게 하면 좋다고 하지만은 그거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봐보면 그 사람들은 거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응? 그렇게 윤리 도덕이 어떻게 무장되는가? 이 시대 21세기는 어떻게 무장을 해야 될까요? 아까 공생공영이라고 하는 그 틀 속에서 미추에 대한 것을 연결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삽니다. 일단은 생존해야 그 다음에 이제 공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자, 해결점은요. 타율적인 규제인 성문법 이전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으로 가야 돼요. 윤리도덕 법칙은요. 감성 중심의 보편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미학이 윤리도덕의 근간이 되었을 때 기쁨 구조 속에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질서가 실은 가능해요. 종교에서도 양심이 바탕된 가능성 있는 그 아까 선엄하고 초월
그러니까 선음이라는 것은 양심이에요. 초월이라는 것은 실이에요. 이거 통합적으로 이해한 상황 속에서 이 해결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고 종교하고 사람의 이 삶하고 이거 두 개가 융합되어야 돼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